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보안 심층 분석 리포트인데요. 최근 SK텔레콤에서 있었던 일, 그 배경을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이동통신 보안에서 뭐가 핵심인지, 특히 키라는 거, 이 비밀키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또 이번 SKT 사건이랑 예전에 다른 나라 해킹 사례들, 이런 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이 자료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이 리포트에서 제일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키값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키값. 이게 뭐냐면요. 가입자를 딱 알아보고 인증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절대 비밀 키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그 USB 카드 안 하고 통신사 서버 딱 이 두 군데에만 암호화해서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아, USM이랑 서버에만요? 네. 이게 만약에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랑 똑같은 가짜 USB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망에 그냥 접속해 버리는 거죠. 가짜 USM이요? 그럼 제 번호로 막 전화 걸고 데이터 쓰고 뭐 그런 게 다 된다는 건가요? 리포트 보니까 SKT 거는 거의 2,300만 명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얘기하던데,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그렇죠. 그냥 전화 엿듣는 거나 데이터 빼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입자 인증 방식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2G 때부터 5G까지 계속 발전해 왔는데 특히 5G 중에서도 SA, 스탠드 언론 방식이 중요합니다. SA 방식이요? 네. 기존에는 가입자 고유 식별자, SUPI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SA에서는 이걸 암호화한 ID, SUCI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본명 대신에 암호 같은 걸 쓰는 셈이죠. 이게 여러분 통신 프라이버시 지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고요. 아하, SUCI 그렇군요. 그럼 그 최근 SKT 사건은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리포트 보면 SKT가 쓰는 5G망이 NSA 방식이라서 뭐 구조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2025년 4월 19일에 SKT 코어망 서버에서 해킹 시도 같은 게 발견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300명의 이 사람들의 키값이 유출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온 거죠. NSA 방식은 5G 무선 기지국은 쓰는데 그 핵심 제어 기능은 기존 LTE망을 쓰거든요. 아, 같이 쓰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새 엔진을 좀 낡은 차체에 올린 느낌? 그래서 LTE 시절의 보안 약점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된 거죠. 키값 유출되면 USB 복제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리포트에서 옛날 사례들도 좀 나오던데요. 그럼요. 통신망은 뭐 늘 주요 공격 대상이었어요. 옛날에 한 201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미국 NSA랑 영국 GCHQ가 제말토라는 심카드 만드는 회사, 거기를 해킹해서 전 세계 심키를 다 빼가려고 했다는 폭로가 있었죠. 네, 회사를 통째로요. 와, 제조사를 노렸다는 건 진짜 충격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또 중국 해커 그룹 APT10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여러 통신사 학신망에 막 침투해서 VIP 고객 정보 같은 거 노린 오퍼레이션 소프트셀 작전도 벌였고요. 아, VIP 정보. 네. 심지어는 그 SS7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통신 신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위치 추적이나 도청하는 그런 감청 시스템, 서클즈라는 게 막 정부기관에 팔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목표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리포트에서는 그 옛날 2G나 3G 시절에는 보안이 더 약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그 시절에는 아무래도 휴대폰 성능이나 뭐 배터리 같은 게 지금같이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PKI라고 하는 건데 이런 좀 복잡하고 강력한 보안 기술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처리하는데 힘도 많이 들고 배터리도 많이 달고 하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대칭키, KI 방식을 쓴 거죠. 빠르고 간단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인증하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엔 가입자 식별자, IMSI라고 하는데 이게 암호화 안 되고 그냥 노출되거나 아니면 서버가 해킹당했을 때 키값이 그냥 와르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죠. 아, 비용 문제도 좀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빨리 상용화하고 비용 줄이는 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죠, 당시에는. 그래서 KI 같은 중요한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HSM,
그러니까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적용도 좀 부족했어요. HSM이요? 네. 그게 뭐죠? 그건 이제 키를 물리적으로 안전한 금고 같은 그런 하드웨어 안에 넣고 처리해서 외부 유출 자체를 막는 장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좀 약했죠. 그럼 지금은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좀 나아졌겠죠. 네, 그럼요. 지금은 뭐 단말기 성능도 좋아졌고 네트워크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UCI, 그 가입자 아이디 암호화하는 거, 또 통신 내용 자체를 보호하는 TLS 보안 채널,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이제 HSM 도입하는 거 이런 게 거의 필수가 됐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을 좀 교훈 삼아서 기술 개발할 때부터 보안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걸 잘할 거냐?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시스템적으로 잘 막는 게 중요하군요. 혹시 리포트에서 뭐랄까 우리 개인이 스스로 좀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언급하나요? 네네, 그럼요. 완벽한 보안은 없으니까 개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VPN 써서 통신 경로를 좀 보호한다거나, VPN. 네, 아니면 OTP 앱이나 하드웨어 보안키 같은 걸로 온라인 계정 인증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5G SA로 빨리 전환해달라, 이렇게 통신사나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오늘 이동통신 보안의 정말 핵심 그 키아의 값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SKT 사건 또 과거의 여러 사례들 그리고 기술적인 과제들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면서도 우리 생활이랑 너무 가까운 문제네요. 맞습니다. 뭐 5G SA 같은 기술 발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통신사 그리고 우리 사용자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리포트 마지막 메시지처럼요. 결국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 속도하고 보안 강화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까요? 특히 뭐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 통신망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그럴 때는 보안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 설계해야 하고 검증해야 할지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얘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